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냥 병 걸려야 되는 거냐? 면역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냐? 약이 없어요. 자라. 지금 이거 보지 말고 자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면역 2편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복습해 볼까요?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나쁜 애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원래 지키는 세포들이 출동하겠죠. 이제 막 바이러스가 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막 쳐들어오면 얘네가 이제 세포에 우리 정상 세포에 감염이 되면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MHC, MHC1 기억나시죠? MHC 클래스 1은 주민등록증이고 여기에 나 감염됐어요 표시가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오면 누가 먹는다고요? 네, 대식이 마크로파지라고 부르는 대식세포가 아구아구 먹은 다음에 여기다 보고를 해야 되죠. 이 바이러스를 먹은 다음에 이 일부를 이렇게 여기 나쁜 애가 나타났어요 하고 MHC 클래스 2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철판에다 하면 누가 반응해요? 헬퍼 T셀이 이제 형사과장님이죠. 형사과장님이 나쁜 애들이 쳐들어왔구나 신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신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 킬러 T셀. 킬러 T셀도 받고 B셀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죠. 킬러 T셀은 어때요? 마동석. 마동석은 얘도 처리하지만 정상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염되네. 잠깐 마동석이 신분증 좀 봅시다. 주민등록증 봤더니 감염됐어요. 그럼 넌 안 됐지만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바글바글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B세포 출동을 하면 얘가 미사일인 항체를 막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죽게 해갖고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요약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여러분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백신 얘기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우선 나쁜 애들이 들어왔어요.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를 처음에 인식하는 게 누구냐? 기억나세요? 잡아먹는 대식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원래 얘가 아구하고 잡아먹는데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B세포도 여기에 얘네들 감지하는 항체를 달고 있어요. 몸에 바이러스가 오다가 딱 걸려요. 대식세포나 B세포나 이 두 가지가 밖에서 들어온 나쁜 애들을 감지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는 큰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마크로파지 즉 대식세포만 아구아구 잡아먹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B세포는 바깥에 안테나처럼 생긴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던 바이러스가 하고 덫에 걸리는 거예요. 얘는 잡아먹던지 얘는 항체에 걸리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이 얘를 잡아먹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쁜 놈 들어왔어요 하고 신호, 보고철판 둘 다 MHC2 클래스 2가 그럼 누가 반응한다고 그랬죠? 헬퍼 T셀은 헬퍼 T셀 얘는 첫 시간에는 제가 대식이한테만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사실은 B한테도 받아요. 아시겠죠?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영역을 늘려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대식세포가 아구아구 잡아먹은 다음에 보고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순찰차. 근데 B세포도 이제 형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세포는 기동타격대 팀도 지나가다가 안테나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형사팀장님한테 딱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얘는 뭘 한다고 그랬죠? 삐리비리빗 하면서 막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사이토카인 CYTO 카인 사이토카인 폭풍 들어보셨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러요. 사이토카인은 뭐냐? 사이토라는 뜻은 세포라는 뜻이고요. 카인은 키네틱 움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이토카인은 쉽게 말하면 세포에게 야 일 좀 해라 하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퍼 T셀이 팀장님이 야 하면서 신호를 주는 게 거꾸로 또 얘네들한테 신호를 줘요. 지금 보고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누구? 마동탁 킬러 T셀. 근데 오늘은 킬러 T셀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 헬퍼 T셀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를 누구한테? 대식이한테도 야 너 순찰차 더 증원해서 출동
대시기가 갑자기 막 힘이 세지면서 흡살차가 여러 개가 동원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B셀 항체 만들어. 얘네들 나쁜 애들이니까 여기 불량배들이 막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니까 얘네들 잡으려면 발사하면서 항체를 막 발사하게끔, 그러니까 얘한테도 긍정적으로 플러스 B셀 잘해. 그 다음에 여기도 대시기 좀 더 잡아먹어. 순찰자 더 많이. 그 다음 누구 마동탁도 출동. 감염된 세포를 빨리 해치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진짜 중요하죠.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나쁜 애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 그럼 얘를 처음에 딱 바이러스도 나쁜 애지. 이렇게 딱 하는 건 대시기. 그 다음에 누구? B셀. B셀이 바깥에 항체가 달려있는데 나쁜 바이러스 가다가 걸리는 거야. 잠깐 불신검문 보니까 나쁜 애인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T셀. 헬퍼 T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B셀도 대식세포도 모두 보고합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때 형사팀장님이 이제 출동하면서 비리비리 신호를 보내는 게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은 크게 세 군데 어디로? 첫 번째는 마크로파지, 대시기한테 더 많이 순찰하면서 막 잡아먹어 하면서 막 시키고, 두 번째로는 B셀한테 항체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빨리 불량배인 바이러스를 제거해. 세 번째는 불량배가 다른 집에 숨어서 주민등록증을 가로채고 있잖아요. 감염된 세포를 빨리 죽여. 킬러 T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대식세포가 먹던지 아니면 항체가 온다든지 우리 집 세포에 숨어 있다가 마동석 아저씨가 이렇게 다른 데 들어가서 다른 감염된 사람을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항체가 뭐냐, 백신 이런 거 궁금해 하셔갖고 아래 댓글이 많던데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오면 아까 대식이나 B세포에 의해서 헬퍼 T셀이 활성화되면 얘가 사이토카인을 보내서 B세포에서 항체 발사, 항체를 무조건 많이 늘리게 하는 거. B세포도 증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마크로파지도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B세포도 숫자가 늘어나고 항체도 많이 만들게 하고 마동석, 킬러 T셀도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항체는 뭐냐? 항체는 Y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항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얘가 비리비리빗 가서 붙어버려요. 독 있는 부분을. 그럼 얘는 흉측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네요. 독 있는 부분을 야 하고 세포에 못 들어오게, 요게 있어야지 세포에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세포를 죽게 하고 이러는 건데 아예 세포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중화시키는. 중화는 뉴트럴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렇게 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독소를 없애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옵소나이제이션인데요. 이건 뭐냐? 이 항체가 나쁜 흉측한 이 바이러스에 양념 치는 거야. 양념. 버터 바른다고 생각해요. 원래 얘를 죽이는 애는 누구예요? 대식이가 아유 맛있겠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하면서 대식세포가 와서 대식이 냠 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양념 치는 거예요. 알았죠? 항체가 첫 번째는 뭐다? 독소 있는 데를 중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옵소나이제이션. 막 꿀 바르는 거야. 그러면 하면서 막 꿀이 어디 있지 알고 돌아다니던 그 마크로파지, 즉 대식세포가 꿀 발랐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먹게 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제가 댓글을 조금 봤더니 보채 얘기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채는 보가 옆에서 이제 보좌할 때 그 보자고요. 채는 몸체자인데 보음이 누구를 도와줘요? 항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보채는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컴플리먼트인데 뭐냐, 이건 단백질 도우미. 이겨라 하면서 야구장 가면 치어리더 있잖아요. 그런 치어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9명 있어요. 1번에서 9번까지. 1번 컴플리먼트 C1이 이겨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C2번이 나와야 되는데 C4번이 그 다음 활성화돼요. 그러면 왜 4번이냐? 원래 C1, C2, C3, C4 이렇게 되면 좋은데 2번이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 3번이 발견됐고 4번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1번 다음에 4번이더라고요. 순서로 다시 바꿀 수 없으니까 C1, C4, C2, C3, C5, 6, 7, 8, 9, C9까지 이겨라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항체를. 근데 되게 특이한 게 C3가 꿀 바르는 역할을 또 똑같이 해줘요. 지금까지 이해됐죠? 와 오세요 막 이렇게 우리 LG 팬들 오세요, 우리 롯데 팬들 오세요 하는 C9는 실제로 여기에 도움인데 힘이 센 치어리더예요. C9는 바이러스에 구멍 내요. 이 세 가지 기능. 항체는 중화, 두 번째 꿀 발라주는 거, 세 번째 보채 어디 있어요? 보채 오세요 그러면 C1부터 이겨라 하면서 막 와서 막 도와주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애들은 C3A, C3B, 그 다음에 C9
이런 애들이 이렇게 좋아져서 항체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죽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하실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왜 T구, B구, 마크로파지고 이름이 뭐고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고? 근데 궁금한 게 더 늘어나죠. 왜냐면 왜 나이 먹으면 왜 폐렴에 잘 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왜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감기에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천천히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쉽게 따라가시면 돼요. 면역세포의 탄생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월경이 끝난 다음에 2주 뒤에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쑥 들어갔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난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배란이 됐을 테니까. 맨스가 끝난 다음에 2주쯤 뒤에 배란이 되잖아요. 그때 자궁과 난소 사이에 나팔관이라는 게 있고 그 나팔관이 한 11cm 정도 되는데 막 정자가 헤엄쳐갖고 난소에서 마침 나온 난자와 만나갖고 뭐가 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났으니까 그냥 수정란 세포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어떻게 다시 엄마 자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12cm 정도 되는 나팔관을 다시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듯이 쭉 돌아와요. 그게 한 6일 걸려요. 그러면서 자궁에 찰싹 달라붙는 거를 착상. 그때 세포는 한 개, 수정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분열해요. 분열하면서 뭐가 되냐? 나중에 어떤 세포는 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도 될 수 있는 세포를 뭐라고 불러요? 줄기세포라고 부르죠. 조혈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 중에서도 피의 조혈, 줄기, 세포, 조혈, 줄기세포.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크게 골수, 여러분 뼈에 있는 골수에 조혈, 줄기세포가 얘가 뭘 만드냐? 이제 두 개로 딱 가요. 하나는 과립구와 그 다음에 단구, 과립구, 단구 이렇게 가는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요. 하나는 림프구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분화하고 있는 데가 골수. 우리는 골수가 어디 있어요? 다리뼈, 어깨뼈, 팔뼈 이 안에 안쪽 깊숙이 골 안쪽에 골수라고 있습니다. 골수에서 지금 조혈 줄기세포 우리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어디로 분화해요? 단구나 과립구라는데 이 단구가 뭐가 되냐? 얘가 대시기가 되는 거야. 일명 마크로파지. 대시기가 되는 거고 림프구는 이제 미성숙한 림프가 되는데 미성숙해야죠. 순진해.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순진한 림프가 되는데 이 중에 B셀. 왜 B셀인지 궁금하셨죠?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우에 BONEMARROW 그래서 B셀인 거야. 이 B셀이 미성숙한 B셀이 있고 나이브한 애들이니까 순진한 애들. 그러다가 이제 성숙해져요. 드디어 어른이 돼.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데요? 몸에서 안테나, 항체 같은 거 막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역할을 다 해. T가 있어요. T. 얘는 미성숙해. 여기서 B도 미성숙하고. 근데 얘는 쫓겨나. 어디서? 지금까지 골수였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요. 그러면 이 미성숙한 T는 뭐라고 부르냐? 나이브 T라고 불러요. 나이브는 순진한이라는 뜻이에요. 순진한 T는 어디로 가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골수에서 이거 어렸을 때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벌어져요. 여러분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또 줄기세포가 줄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지금 대시기. 근데 림프구로 가는 애들은 미성숙 P. 근데 골수에서 야 너 잘 좀 배우자. 여기 우리 저기 골수에서 20세까지 좀 배워. 고등학교까지 다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가는 P로 나가는 거야. 근데 T는 바로 쫓겨나. P로. 미성숙한데. 이 T가 가는 데가 흉선이에요. 사이머스라 불러요. 어디냐면 애들은 심장 위쪽에 앞쪽에 이따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없어요. 어른은 태워야 돼요. 꼬맹이 때 이게 이따만해요. 되게 특이해. 갑상선이 여기 있잖아요. 진짜 심장 앞쪽 위쪽에 갑상선의 막 몇 배가 되는 애가 있다가 없어져요. 어른이 되면.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흉선이에요. 근데 흉선은 뭐 하는 데냐? T셀이 왜 T셀이냐면 사이머스에서 나와서 그래요. T셀이에요. 이 미성숙한 애는 어디로 가냐? 이제부터 T에 엄청난 여행이 시작돼요. 어디로 가냐? 흉선으로 가요. 흉선에 가서 뭘 교육받냐? 아까 T셀은 여러분 기억나는 T셀 뭐 있어요? 헬퍼, 마동석, 킬러. 근데 킬러는 어때요? MHC 클래스 1. 주민등록증 보고 잠깐만 너 오염됐잖아. 이 자식이 하면서 때리는 아저씨가 마동석 아저씨잖아요. T셀한테 중요한 거는 나냐 아니냐. 뭘 보고 알아요? MHC 클래스 1. 근데 이 미성숙 T는 아무나 때려. 얘 지금 방황의 시기야. 그러니까 MHC 클래스 1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때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흉선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 다닐 때 뭐라고 배우냐면 흉선에서 에듀케이션 받는다고 그래요. 미성숙한 애들이 성숙한 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일단 우리 편 때리던 애는 너 죽어. 우리 편 알아보는 애만 그래도 MHC 클래스 1 주민등록증 잘 보는구나. 눈이 좋구나. 피 속에 떠들던 미성숙 T가 이 흉선에 가서 몇 %만 살아남을까요? 미성숙 T 중에서 우리 편 때리는 애랑 주민등록증 잘 못 알아보는 애 죽여요. 진짜 흉선에서. 해갖고 97%가 사라집니다. 오로지 누구? 3%. 3%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짱이네요. 짱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비리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흉선에서 슬며시 아는 척하고 운이 좋아서 튄 애들. 빗셀도 이 안에서 우리 편 건들지 마, 항체 만들지 마. 그런 거 잘 교육받은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약간 나쁜 놈들. 무간도처럼 막 깡패인데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나쁜 비, 나쁜 티 살아남겠죠. 그런 애들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B인지 왜 T인지 이해되시죠? B셀은 뭐 하는 거예요? 형사과장, 헬퍼 T셀, 항체 발사하는 항체를 만드는 B셀. 그 다음에 잠깐만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하면서 지나가다 바이러스 딱 걸리게 하는 B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럼 백신은 뭐냐? 여러분 홍역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T셀이랑 B셀이 아까 이제 3%인데 이제 몰래 살아남는 애들은 유전인 거야? 아니면 그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아니 운이 나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력이 되게 좋지만 동네 불량배를 다 뭐 나쁜 놈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운이 나쁘면 나쁜 놈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운이 나쁜 거야.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게 있을까요? 백신이 도대체 뭐냐? 홍역 백신 얘기해 드릴게요. 홍역 백신 혹시 아세요? MMR이라고 아세요? 그건 뭐냐? 우리 몸에 진짜 홍역 바이러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잖아요. 홍역이 엄청 세니까 우리 몸에 맨 처음에 뭘 넣어주냐? 으아 하고 홍역인데 나쁜 놈이야. 으아 나쁜 놈이야. 우리를 열나게 하고 나쁜 부분 여기를 우리 기술로 잘라버려. 이 나쁜 놈인데 힘이 없어. 얘들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를 생백신이라고. 진짜 바이러스를 넣어주네. 이미 힘이 다 떨어진 놈이야. 이게 대표적인 게 홍역 백신이에요. 이걸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으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죠. 이걸 딱 넣어주는 순간 누가 와요? 대식이. 그 다음 또 누가요? B셀. 삐리삐리 바이러스 홍역 이제 처음만 나는 거야. 왜냐면 애기는 이게 모든 게 처음이야. 애기니 그 백신을 맞으면 비리비리비 나쁜 놈 출동 와구 하고 잡아먹었어요. 바이러스. 근데 얘는 사실 홍역 바이러스긴 한데 쩌리.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무시무시한 부분을 제거한 애들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기억나시죠? 헬퍼. 그 다음에 어때요? 야 마크로파지 힘내라 힘. 사이토카인 분비해갖고 힘내라 힘. 그 다음에 또 감염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운 나쁘면. 그러면 마동석 킬러 가서 혼내줘. 감염된 애들은. 그 다음 또 어때요? 사이토카인으로 B한테 잠깐만 B 더 늘려. 그리고 항체 발사 하면서 막 이게 지금 들어온 쩌리 홍역 바이러스를 가뜩이나 힘 없는 애들인데 그래서 항체 발사 그래갖고 항체가 막 가서 중화시키고 꿀 바르고 보체가 나타나서 막 힘내라 힘 막 이러면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신의 효과는 뭐야 돼요? 얘네들에게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발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중에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냐? 림프절. 림프절이 어디 있는데요? 림프 순환관에 따라 여기 림프절 감기 걸리면 두꺼워지는 데 있죠. 곳곳에 있어요. 이런 림프절에 이제 얘네들은 기억 B세포가 되는 거야. 메모리 B셀. 그 메모리 B셀이 된 다음에 림프절에 가서 이제 은퇴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홍역 비스무리한 애가 들어오면 어때요? 은퇴하고 있던 전직 경찰관이 그 힘을 숨긴 힘순진인가? 힘순진? 그래서 막 은거하고 있던 어디서 림프절에서 은거하고 있던 갑자기 B 그 옛날 내가 때려잡았던 애가 탈옥했다고 하면서 다시 나타나서 발사하면서 뭘 발사해요? 항체. 이거가 백신의 효과를 노리는 거야. 백신은 뭐라고요? 일부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야. 뭘 갖고?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얘네들의 힘이 약한 것도 있고 아니면 얘를 죽여. 조각조각내. 그 중에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요. 그렇게 넣어주는 백신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홍역 백신 맞는 아이들 생후 12개월 일생일 때 최고 첫 경험이야. 홍역 백신이라는 애가 병원성이 없으니까 괜찮고 항체는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른 나라에 여행 갔어요. 근데 거기는 홍역이 막 바이러스가 돌아.
그래도 왜 안 걸려요? 한 20년쯤 뒤에 만나도 그 림프절에 숨어있던 애, 전직 FBI 요원, 잘못 건졌어 너 나와서 그냥 해치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의 효과다. 림프절에 혹시 전직 은퇴하신 FBI 그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홍역 같은 건 잘 안 사라지는데 뭐 그 백신 중에서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맞아야 되는 백신도 있긴 해요. 왜냐면 힘순진이 전직 은퇴한 FBI가 진짜 죽었어요. 만약에 너무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똑같이 다 살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백신? 이렇게 홍역 백신 한번 맞으면 우리가 뭐 10년 뒤에 다시 20년 뒤에 오느라가도 그러는데 근데 왜 독감 백신 매년 맞나요? 코로나 백신 또 매년 맞으려는데 왜 그런가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독감이랑 코로나는 꼬리 9개 달린 여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나쁜 거를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만들어요. 독감인데 이번엔 이쪽에 이상한 또 나쁜 병을 일으키는 거를 얘네는 팔색조 꼬리 9개 달린 여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유행해서 여기에 나쁜 놈이 흉기가 달렸어요. 요거를 흉기를 뺐으면 돼요. 하고 여기에 딱 타겟으로 백신을 만들면 다른 손에 흉기를 들고 오는 거야. 팔색조. 이런 걸 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얘네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쁜 놈들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누구야? 독감, 감기, 또 누구?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은 매년 변이가 막 이곳이 나쁜 곳이 있다 저곳이 나쁜 곳이 있다 막 이렇게 변화하니까 그런 애들은 매년 백신을 또 새롭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있고 어떤 백신은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나이 들면 폐렴도 자주 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러냐. 몸도 약한데 근데 나이가 들면 골수에서 일단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흉선이 사라져요. 흔적만 남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60세쯤 되면 거의 사라져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냥 병 걸려야 되는 거냐? 면역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면역 기능 올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근력 운동해야 돼요. 주 몇 회? 2, 3회 근력 운동을 하셔라. 비만해지면 안 돼요. 비만 세포를 줄이면 나쁜 사이토카인을 줄이면서 염증을 줄일 수 있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데는 넘버원이 뭐예요?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게 엄청난 영향을. 결론적으로 잠을 안 자면 또 피곤하면 코티졸 확 올라가고 골수에서 면역세포 확 줄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시죠. 어머님이. 그게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라. 지금 이거 보지 말고 자라. 약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노화는 면역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면역 기능 저하되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 언제? 오늘부터 하면. 이 정도 말씀하시고 면역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